안녕하세요. 타로 베이커리 릴리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 오전 3시 50분에 천칭자리에서 신월이 뜹니다. 이번 천칭자리 신월은 달 주변이 금반지처럼 빛나는 금환일식과 함께합니다. 이게 2024년의 마지막 일식이고요. 남미, 특히 아르헨티나나 칠레 주변에서 좀 잘 보일 거라고 해요. 항상 세트로 찾아오는 일식하고 월식은 이제 한 해에 2번씩 일어나면서 큰 변화와 또 전환점을 가져오지요. 해당 신월이랑 만월의 기운을 반년 이후까지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년 10월에도 선칭자리에서 월식인가 일식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의 연장선일 수도 있고, 이번 일식에서 일어난 일들은 내년 3월에 찾아올 양자리 일식과도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식과 그때 일식이 자매관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뭔가 올해 초부터 물밑에서 진행되던 것들이 수년 위로 쭉 올라왔거나 진행이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거나 그래서 이제 안 되려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여기서 이제 천칭자리 일식의 영향이 제대로 들어가면 2024년 하반기 일식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앞으로 6개월간 풀어나가야 할 변화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신월이 일어나는 부분을 보면 달하고 태양 그리고 여기에 수성이랑 드래곤 테일이라고도 불리는 사우스 노드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개자리에 있는 화성이 스퀘어라는 갈등을 형성하는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사우스 노드는 우리의 과거와 풀어야 하는 카르마 같은 걸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 11월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바람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당연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과거와 같은 관계, 같은 습관, 직업, 사고방식을 계속 그대로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람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원래 뭐든지 평생 그대로만 유지되는 거는 없으니까요. 이제 망가지는 건 고치거나 바꾸고 또 변화하는 제도나 환경에 맞춰서 적응을 해 나가야 하죠. 그래서 이번 일식에서는 이제 바뀌어가는 현실과는 맞지 않게 된 과거의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좀 고치거나 수정해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천칭자리에서 떠오르는 신월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나 환경과의 관계성에서 좀 불공평하다, 불균형하다라고 생각되는 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 두드러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성이 신월과 가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한 대화나 소통이 시작되고 그런 소통이 엄청나게 오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알던 사람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고요. 다만 이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지금 개자리의 화성이 스퀘어라는 갈등 각도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되게 좀 화가 나고 좀 내 걸 지키고 싶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서로 부딪히고 큰 소리가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사소통에서 잘못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좀 지켜보고 조심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빠르면 이번 달에 양자리 만월 그리고 길게는 반년까지 이어질 변화이기 때문에 급하게 뭐든지 다 당장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균형이라는 건 말하자면 저울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인데 이거를 균형을 맞추고 싶다고 해서 반대쪽 끝으로 달려가 버리면 다시 불균형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최소한 다음 양자리 만월이 되어서 이제 관계보다 또 나 자신에 집중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보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신월과 일식에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바꾸고 싶은 거
정리하고 싶은 거, 뭐 불만, 어떤 나의 바람 같은 것들을 지켜보고 기록해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이제 경험하고 저보다 앞서 나가는 분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가장 편하고 즐겁게 느껴지는 일은 무엇인지, 또 그 외의 일을 전부 그만두진 않더라도 앞으로 멀리 봤을 때 방향성은 무엇으로 정해나가면 좋을지, 근데 내가 지금 그걸 위해서 필요한 일은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내가 바쁘다고 뭔가를 등한시했구나, 좀 균형이 깨진 부분이 있구나, 그걸 맞춰나가야겠다,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신월이 구독자님들에게도 좀 새롭게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천칭자리 신월에 12별자리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천칭자리 신월을 맞이해서 양자리님들에게 찾아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자리님들한테 이번 신월은 중요한 인간관계를 뜻하는 7번째 하우스에서 뜹니다. 지금 양자리님들은 조금 약간의 충격파와 함께 내가 바꿔나가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알게 되실 것 같은데요. 올해 조금 양자리님들은 나 자신의 성장이나 나 자신을 위한 일보다는 조금 더 팀워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함께 아우르는 거, 끌고 나가는 거, 그런 식으로 좀 군중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의 나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좀 화살표가 나보다는 주변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것이겠죠. 그걸 결정적으로 약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자리님들은 앞으로 조금 더 내가 우리도 중요하지만 나를 조금 더 챙겨야겠다, 그동안 정작 나에게 필요한 일은 조금 등한시하게 됐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약간 자존심이 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줬던 부분에 조금 현타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나를 약간 자존심 상하게 하고 좀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이제 이번에는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나에게 필요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제안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빠져나가야 할 세계가 발견됨과 동시에 새롭게 들어가야 될 세계에 대한 제안도 같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우리나 공동체보다는 나 자신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는 기간이 시작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천칭자리 신월을 맞이해서 황소자리님들에게 찾아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소자리님들한테 이번 신월은 건강과 일상 루틴을 뜻하는 6번째 하우스에서 뜹니다. 황소자리님들은 어떤 부분에서 조금 균형이 맞지 않았는가라고 한다면, 나 자신보다, 이거는 연인이나,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좀 1대1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업상의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대체로는 연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요컨대 이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셨을 경우에 나 자신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가족이나 연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인과의 일들, 그리고 연인과의 트러블, 여러 가지 의미로 내가 실제로 시간을 많이 연인에게 투자를 해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내 정신 자체가 그쪽에 많이 쏠려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두 분 사이의 신뢰관계를 탄탄하게 만들려면, 그리고 탄탄하다라는 전제 하에 조금 더 그 관계 안에서의 독립적인 나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의 중요성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언제나 24시간 평생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동안은 황소자리님들이 이 파트너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데 굉장히 이제 저울의 추가 많이 기울어 있었다라고 해요. 네, 이제는 두 분이 신뢰를 더 쌓아나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더 확고히 하고 혹은 두 분이 신뢰가 이제는 확고하게 쌓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믿고 나 자신을 가꾸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실 것 같다. 나 자신이 일단 우뚝 서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그러고 싶어지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천칭자리 신호를 맞이해서 쌍둥이 자리님들에게 찾아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리님들에게 이번 신월은 자기 표현과 창의성을 뜻하는 5번째 하우스에서 뜹니다. 쌍둥이 자리님들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우울감을 동반하는 컬러의 카드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들 중에 약간 후회되는 것들, 그렇게 하지 말걸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까 나를 방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내가 맞다 혹은 이렇게 해야지 안정적이다라는 불안감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상대방들에게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좀 너무 과하게 강요하는 거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은 더 쌍둥이 자리님들은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순간에 대한 생각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불안감을 조금 해소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가라앉거나 불안감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바꿀 수 있는 일인가? 과거의 일인가? 그리고 이제 아직 생겨나지 않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현실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같은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해요. 약간의 발밑의 안정성을 도모하려고 노력하는 6개월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천칭자리 신월을 맞이해서 개자리님들에게 찾아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자리님들에게 이번 신월은 집과 가족을 뜻하는 4번째 하우스에서 뜹니다. 지금 개자리님들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이 좀 일단락이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안정을 취해도 될 만한 상황, 조금 이제 한숨 돌려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인생은 기니까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행보는 어떤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좀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결론을 급하게 내리기보다는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쉴 수 있는 곳, 집이나 가정 같은 곳들을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당분간은 힘을 좀 쓴다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약간 외부에 일어나는 일들에 많이 집중을 하시면서 뭔가의 성과를 하나를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시간은 당분간은 이제 개자리님들 자체 내부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내가 머무르는 공간을 내가 진짜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곳에는 내가 초대하고 싶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만 초대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과의 시간을 조금 더 돈독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기간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 천칭자리 신월을 맞이해서 사자자리님들에게 찾아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자자리님들에게 이번 신월은 의사소통을 뜻하는 3번째 하우스에서 뜹니다. 일단 사자자리님들은 축하할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공이 찾아오신다 라고 하고요.
뭔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축하를 주고받을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나신다라고 합니다. 이제 요 뭐랄까 성공의 과실을 만끽하고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신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자자리님들은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거 잘 된 거는 일단 잘 됐고 기쁘고 다 좋은데 나는 이 다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스테이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액션을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기뻐하는 순간을 크게 음미하신다기보다는 이 기뻐할 만한 일이 오히려 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앞으로 더 빠르게 달려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박차를 가하게 해주는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축하할 만한 일이 생기시겠다, 성과나 내 능력을 인정받는 일이 생기실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걸 발판으로 해 나갈 일들을 결정을 하고 굉장한 기세로 추진을 해 나가시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천칭자리 신호를 맞이해서 처녀자리님들에게 찾아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녀자리님들에게 이번 신호는 재정과 물질적 소유를 뜻하는 두 번째 하우스에서 뜹니다. 이번 신월 기간은 처녀자리님들에게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들뜨는 기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할 게 생기시고요. 이거는 역시나 약간의 과거에 대한 후회를 동반하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내가 과거에 했던 이렇게 하지 말 걸, 저런 선택을 할 걸,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신다라고 해요. 지금은 달려갈 시간이 아니라 조금은 천천히 이제 내가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좀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좀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맞는지에 대한 생각은 좀 잘 떠오르시는 기간이라고 해요. 다만 그러려면 계속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고, 그리고 좀 내 주변과 지금까지 했던 일들과 선택과 그 결과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다음 발자국을 결정하기까지는 발을 내딛지 않는 그런 잠깐의 홀딩하는 순간들이 조금 필요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하는 기간이 좀 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고찰하고 약간 속도를 늦추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이제 과거에 했던 선택을 이제 좀 말하자면 번복하거나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천칭자리 신호를 맞이해서 천칭자리님들에게 찾아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칭자리님들에게 이번 신월은 주인공이죠. 자기 표현과 개인 정체성을 뜻하는 첫 번째 하우스에서 뜹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큰 요동을 이야기하는 타워 카드, 그리고 좀 불면증과 정신적인 괴로움을 이야기를 하는 나인 소드, 그리고 재정적으로 약간의 곤란함을 뜻하는 5 펜타클 카드, 이렇게 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카드들이 연달아서 좀 나왔습니다. 감정적으로 많은 고절을 겪게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요. 지금 요 기간을 통틀어서 천칭자리님들은 내가 이제 고쳐야 되거나 아니면 빠져나오고 싶은, 이제는 좀 끊어내야 하고 정리를 하거나 최소한 좀 균형을 되찾아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이런 일련의 부정적인 감정을 굉장히 날 것 그대로 느끼게 되신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짜증, 괴로움, 뭔가 불공평함,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나 열등감이나 그런 뭐랄까 부당함, 분노 같은 것들을 뚜렷하게 느끼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묻어놨던 감정이죠. 더 이상은 나를 이렇게 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좋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감정을 좀 꾹꾹 눌러오거나
약간 나의 감정을 좀 덮어두고 무시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기에는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게 되신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야말로 이제는 좀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혹은 내가 여기서 떠나야겠다, 잘라내야겠다, 혹은 바꿔야겠다, 그걸 요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신월과 일식 기간을 맞이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예리하게 이제는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싹 처리하고 깔끔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나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을 뭔가 깨달을 수 있게 되겠다. 약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거기에 동반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천칭자리 신호를 맞이해서 정갈자리님들에게 찾아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갈자리님들에게 이번 신월은 치유와 자기성찰을 뜻하는 12번째 하우스에서 뜹니다. 3장 다 메이저 아르카나가 나와 있어서 조금 뚜렷한 그리고 좀 중요한 변화가 찾아오는 전환점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갈자리님들은 좀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대로는 좀 지겹다, 변화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좀 내가 구태의연하게만 생각된다라고 생각했던 영역이나 일들에 대해서 조금 그걸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게 만드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기회가 찾아오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이제 약간 어떤 하던 일들이 좀 재미없고 똑같은 일의 반복으로만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그게 말하자면 그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신호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게 지루하니까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변화를 하게 된다기보다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좀 더 재미있어지겠다,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좀 더 발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아이디어나 기회가 딱 들어오게 되신다라고 해요. 이게 상당히 구미가 당기게 된다라고 하고요. 정갈자리님들이 굉장히 즐겁고 좀 탐닉하게 되는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름 재도전과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을 꼭 정갈자리님들은 반드시 기록을 하고 생각을 계속 곱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천칭자리 신호를 맞이해서 사수자리님들에게 찾아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수자리님들에게 이번 신월은 그룹과 커뮤니티를 뜻하는 11번째 하우스에서 뜹니다. 지금 이번 신월의 카드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시기에 이제 인지하게 되는 변화들을 기세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약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확실하게 동반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수자리님들도 기본적으로 이번 시기에 좀 바꿔야 하는 부분이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좀 기분 나쁜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불안한 일,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시는 게 좋다라는 확실한 신호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이 동반되고 있는데요. 셋 다 약간의 동시에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5 오브 펜타클 카드는 사수자리님들로 하여금 재정적인 불안함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 카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치고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방어감, 내 스스로를 방어해야겠다, 지켜야겠다, 어떻게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어떻게든 해야겠다가 아니라 나를 지켜야겠다죠.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게 만들어야겠다. 약간의 억하심정이 따라올 수도 있는 불안한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수자리님들이 이 약간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타파를 하시려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가? 사수자리님들이 본인의 능력과 실력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필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필요하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내가 묵묵히 일만 잘 하고 있으면 다 모두가 알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얼마나 하고 싶으며 도전할 마음이 있는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혹은 내가 일하는 업계의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필을 하는 능력을 조금 더 기르셔서 그 부분을 강화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이런 식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앞으로의 재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는데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나 이제 야망 같은 것들을 어떻게 주변에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칭자리 신호를 맞이해서 염소자리님들에게 찾아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소자리님들에게 이번 신월은 직업과 명성을 뜻하는 10번째 하우스에서 뜹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염소자리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분야에서 나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확실한 것, 좀 탄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에 박차를 가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순탄하게 잘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염소자리님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고민과 갈등을 유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주변 상황 자체는 지금 성공 가도를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다.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 실력에 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별로 인정을 받지 않고 있다. 같은 느낌을 받고 계신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균형에 맞춰주신다라고 해요. 얼마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같은 부분을 인정받게 된다라고 모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염소자리님들한테는 그게 아직 뭐랄까 우리가 손에 잡히는 성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언젠가는 되겠거니 잘 되고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게 좀 굉장히 갖고 싶고 원하는 성공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왜 이 모양인지 같은 생각이 계속 치고 올라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면증을 동반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머리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미간에 주름은 잔뜩 잡고 있지만 우리의 발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성공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인정 같은 것들을 확실히 받을 수 있고 업계에서 제대로 발판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하고 괴로워하지 말자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이렇게 쌓여 있으면 내가 실제로 주변에 인정을 슬슬 받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 사람 참 대단한 것 같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죠. 근데 우리가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빠져서 내가 어떤 좀 뭐랄까 어느 정도 위치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성공했거나 인정받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주변에 나누어 주는데 좀 인색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데 라는 생각에 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을 해주거나 뭔가 인정을 해주거나 혹은 뭐 내가 말하자면 보너스 같은 걸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커피라도 한 잔 산다거나 그런 식의 배려를 자칫 잊어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도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천칭자리 신호를 맞이해서 물병자리님들에게 찾아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병자리님들에게 이번 신호는 모험과 확장, 교육을 뜻하는 9번째 하우스에서 뜹니다. 지금 물병자리님들의 세상이 균형이 맞춰져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병자리님들은 여기에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놓게 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계획을 되게 세우시는데 그걸 내가 되게 거창한 계획, 큰 계획을 세워도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약간의 불안감이 있으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 뭔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세상에 억까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아졌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조금은 내가 좀 더 얻어내야 하는 거,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 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걸 위해서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좀 드신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놓는다기보다는, 그리고 좀 뭐랄까 대범한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되게 돌다리를 굉장히 두들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고요. 그리고 큰 계획을 턱턱 세우질 못하고 좀 짜잘한 계획부터 세우기 시작하신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물병자리님들이 아직 자신감이 있는 일을 시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나에게 이걸 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좀 부족하시고요. 그래서 해봐야 아는 일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만약에 이제 물병자리님들에게 파트너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병자리님들 대신에 조금 대범한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두 분이 합의되게 잘 맞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주변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걸 조금 귀담아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마인드로 계획을 세우고 말하자면 좀 턱턱 써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굉장히 안 쓰려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마이가 좋게 나가도 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은 조금 더 귀담아 들으셔도 되겠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배포를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고 투자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천칭자리 신월을 맞이해서 물고기자리님들에게 찾아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자리님들에게 이번 신월은 친밀감과 공유 자산을 뜻하는 8번째 하우스에서 뜹니다. 지금 물고기자리님들은 아까 사자자리님들한테도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축하할 일이 생기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주변으로부터 축하를 받는 일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물고기자리님들이 해나가려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생각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미 이 일을 앞서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얻을 기회가 있으시고 그런 걸 좀 귀담아서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기간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노련하고 하고 있던 일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을, 생각만 하던 일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만 많이 하던 일을 실제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노력을 쭉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걸 먼저 해봤던 분들의 이야기이고 주변 사람들이 주는 조언을 적절하게 잘 듣고 실천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물고기자리님들한테 상당히 재정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일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신월 기간 동안에 뭔가 축하할 일이 생기셨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하를 들을 만한 일이 있다, 그 일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들이 이미 앞서서 했던 실수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듣고 나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시죠. 거기에 잘 적용을 해나가시면 충분히 키워나갈 만한 일들을 시작하시게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